네,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오늘도 일단 페이스북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먼저, 지금 저는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기 있는 음성을 따가지고, 전부 저기 팟빵에도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팟빵에서 계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저기, 혼자 하니까 좀 재미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으시죠.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또 제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역시 혼자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포맷을 별로 바꿀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광고 이런 것도 그냥 안 하고 있는데요. 차차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금 이제 팟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제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후원 같은 경우에도 제 계좌 열고 이러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이거 돈까지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팟캐스트 운영하고 있는 팟빵 회사에서 받고 있는 공식 후원 이거는 뭐 그냥 열려 있는 거니까 완전 공개돼 있고 이러니까 해주시면 뭐 감사히 받지만서도 그 이상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검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뭐 바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역시 드디어 이제 문재인표 검찰개혁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검찰이 설 것이다라는 데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하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적폐에 쌓인 집단 하나만 골라라. 그럼 저도 진짜 검찰 집단을 꼽고 싶어요. 제일 불만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적폐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좀 이상한 검사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 인사로 해서 잘라내고 뭐 범법행위에 했으면 기소를 하고 등등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 그러고 뭐 앞으로도 이런 뭐 검찰이 제대로 이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검찰 개혁을 잘하는 것인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덜컥 좀 막혀요. 그럼 단순히 좀 문제가 생겼던 검사를 자르는 게 검찰 개혁인가?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란 뭐냐라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는 잔소리라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좋은 검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검사 집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게 제대로 된 앞으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검사 집단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질문을 원론으로 돌리면 답변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검사 집단이 되면 그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 뭐 우리 헌법이 또는 우리 법률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 사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검찰들은 헌법과 법률에 제대로 충실했느냐? 전혀 아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검찰은 뭘 하는 집단이냐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는 수사를 하고 둘째로는 기소를 합니다. 수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대로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저는 예전부터 이제 검찰에 여러 좀 충격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 강정구 교수 사태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동국대 교수였나 그랬었는데, 이 양반이 뭐 좀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소지의 글을
언론사에 기고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좀 그때 좀 웃겼던 게 강정구 교수만큼 그리 재미없는 분이 없는데 그걸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직접 편집하는 사람들 거의 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와와 해가지고 결국 강정구 교수가 국법법으로 기소가 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정구 교수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였습니다.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시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만 있어요.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검사한테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반기를 들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검사들은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칼을 갈아댔죠. 정말 어이없는 기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시 많았었는데 저는 강정구 교수를 얘기를 꺼내는 게 왜 그랬냐면 그때에 있었던 검찰들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한겨레 보도로 나왔었는데요. 대검 공안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강정구를 구속해야 되느냐, 불구속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씩 들어봐요.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구속 사유는 해야 되는 이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불구속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근데 이런 논거들이 있지만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옳다. 요렇게 이제 고시 답안지처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것까지는 뭐 괜찮습니다만 이 보고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있었던 검찰 보고서입니다. 이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던 건데, 강정구를 구속해야 된다. 구속 사유는 어떤 것이냐? 첫째, 인터넷 여론조사를, 그냥 여론조사도 아닙니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구속하라는 여론이 더 높다.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종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온 관행이 있다. 국법법상의 찬양 고무거든요. 그 찬양 고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온 관행이 있으니까 구속하는 게 맞다. 세 번째로 반국가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증거가 언론지상에 다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증거가 그냥 다 박제가 된 상태입니다. 인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인가 그랬었고, 또 고령이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럴 우려가 없다. 그래서 불구속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들어보면, 뭐냐면, 구속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불구속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와야지만, 요거를, 만약에 법대생, 로스쿨생, 법대생들이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쓸 때 동그라미 맞다가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이런 구속 사유, 불구속 사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쓰면은 걔는 F예요, F.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맨날 죽으라고 강조하는 게 범죄의 중함, 과중함 이런 걸로 또는 유무죄의 가능성 이런 걸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지 마라라고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검찰이 그야말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의 제일 전문가라고 하는 검찰이 구속 사유 증거인멸 사유와 도주 우려의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불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 사유라고 검찰이 들은 걸 보십시오. 인터넷 여론조사. 이거는 첫째로는 검사가 자신의 전문성, 독립된 지위로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에 휘말려서 그거에다 자기 판단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당당하게 썼어요. 그리고 동종범죄에 대한 엄벌의 관행이 있다. 이걸로 인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헌법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반국가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 표명. 검찰이 처벌 의지를 표명하는 걸 구속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권한을 명백하게 남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놓고 맨 마지막에 검찰이 이제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 따로 이유를 하나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한 사범에 대한 구속 포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참 어이가 없죠. 옛날에 이거는 구속 사유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전 세계의 모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치범은 구속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안이 정치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의 여부로 구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이게 지금 검찰이 자신의 영장 청구권을 갖다가 어떻게 행사해 왔느냐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유성 씨에 대한 간첩 누명 씌운 사건입니다. 안기부한테, 국정원한테 다 떠넘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냈는 게 중국 공안에서 발행했는 문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위조된 문서였죠? 그럼 위조된 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중국 정부가 위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중국 정부가 아니다. 그건 위조된 거다라고 했으면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우기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이후에 제대로 팔로우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의 수사기관들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었는가 여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진짜 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공안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반국가적 사안입니다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아니 세상에 남의 나라 정부에서 발행했다라고 문서를 위조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하겠다고 그러면 미국 문서는 위조 못하겠고 러시아 문서는 위조 못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국가기관이 직접 저질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유성 씨 무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증거 위조했던 국정원이나 검찰들이 형사처벌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검찰이 여태까지 잘한 게 뭐냐? 잘한 거 잘못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한 거는 전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수사를 못했습니다. 수사를 못한 게 뭐냐? 유성 씨 같은 사건입니다.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겠다라고 진짜 조작된 수사를 하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 이후로 정권의 어떤 위해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안 했죠.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해서 윤석열 검사 거의 5만 고초를 다 겪었고, 그 외에도 이명박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권에 관련된 수사가 됐다 그러면 다 시작도 제대로 못하거나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첫째로 이 집단은 수사를 지지리도 못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한테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관점은 그것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제대로 할 검찰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을 수 있고 인적인 청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앞서서 그거에 대한 원칙은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에 관점이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셨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또 어떤 분이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임명이 새로 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2명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검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돈 봉투 주고받았던 그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죠. 그것도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저끼리 이제 서로 봉투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한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공무원들 보시는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정말 뭐 하급 공무원이든 고급 공무원이든 간에 요즘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주고받는 일을 하는 공무원, 공직 관련 인사들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돈 몇 푼 받는다고 했다가 자기 인생 빠그러진 거 그거 감수하고 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검사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 자리에서 받아요. 만약 저 같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돈 봉투에 들어있으면은 봉투에 있는 거 뭔가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새끼 얼굴에 확 끼얹었을 겁니다. 이 새끼 장난하나 하면서 이거 얼마인데? 그거 해봐야 뭐 50만 원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준다고 받습니까 그걸? 그리고 그걸 왜 줍니까 그걸? 그런 일을 하고 검사들의 반응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새끼가 찔렀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들은 공무원들이 그런 사안에 휘말렸을 때 누가 식당에서 돈 찔러주는 거가 걸려가지고 검찰에 뭐 뇌물죄나 이런 걸로 걸려 들어왔을 때 뭘 묻겠습니까? 당신들은 이거 누가 찔러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억울하다 소리 합니다. 억울하다는 소리를 몰라 하느냐? 우리가 뭐 적폐 집단이냐? 적폐 집단 맞지. 그리고 인사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느냐? 아니 인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거야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거는 당신들이 지금 범법 행위를 했으니까 하는 거죠.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과보고 사과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또 오만 궁시렁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 적폐죠. 이런 사람들이 적폐가 아니고 누가 적폐겠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장과 대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구나. 대검 이분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안태근 씨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이분이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이영렬 중앙지검장 이 사람이 부하 검사들한테 돈봉투 돌린 거 이걸로 이제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걸리고 나니까 사표냈죠. 사표내니까 청와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감찰 대상은 사표를 낼 수 없다. 너네들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그 판단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 감찰이니까 내부 감찰로 인해서 내부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거기서 이제 최고로 높은 징계는 파면이 있겠죠. 파면이 되면 연금이 싹 날아갑니다. 연금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직을 유지해야지 내부 감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표를 수리를 안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직을 가지고 일단 내부 징계를 받고 그 내부 징계와 그 다른 민형사상의 처벌은 다른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내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 내는 것은 청와대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이분이 우병우 수석이랑 전화 통화를 1000번 했다라고 나오죠. 진짜 와이프랑 1000번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다를 하고 있었었고 이랬었는데 이 양반들이 사표 내니까 사표 안 받아주고 그 시골 동네 검사로 일단 좌천을 시키죠.
좌천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직이 비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검사랑 그 다른 분 누굽니까? 그분 한 분을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첫째로는 일단 시작이 된 게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우병우 수사 시에 있었던 부적절한 접근들, 이런 것들은 내부 감찰로 일단 그 사실이 밝혀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됐다라고 그러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뭐 그동안에 적폐라고 해도 꼼짝도 못할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여러 인사들에 대한 처벌과 직위에 대한 감사 등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목표가 뭐야 됐냐,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 그 원칙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제대로 할 것.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원래 검사들이 맨날 도둑놈들이랑 같이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법조계에 아주 일반적입니다.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다 까먹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가는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는 첫째로 때리지 마라, 이런 게 있고, 증거를 조작하지 마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형법상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짓을 한 검사는, 기소가 되어서 빵에 갑니다.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계속 해오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소를 제대로 한다라는 것도, 그 기소인 여러 단계들이 있죠. 수사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 기소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 같은 거 써먹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기소의 과정에서도 계속 인권의 보호자가 될 것을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뭐 제도적인 입법으로 할 거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뭘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형사소송법만으로 해도 충분히 훌륭한 형사소송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뭐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또 여태까지 계속 실패해 왔으니까 당연한 걱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에 대한 그야말로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검찰들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됐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과로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시작은 어땠느냐? 좀 굉장히 잘 됐죠. 그야말로 그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실제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를 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통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쩌다 보니 막 열을 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그럼 그게, 제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과정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느냐?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검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던지고,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 집단이라고 치탄받고 있는 검찰이 앞으로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에 달린 것이겠지만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의 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참 또라이들이 많습니다만 한편으로 하급 검사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자기가 배웠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그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매우 부끄러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해보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돼야죠. 그런 국가기관이 돼야 되고요. 우리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원하고 호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